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화성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주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지에 대해 많이 알아야겠죠? 많이 알려면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이슈와 개발 호재 같은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화성에 대한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토지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호재를 들으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송산 그린시티 안에 있는 K시티와 산업단지 그리고 송산역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 정도로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이 1,700만 평 중에 약 11만 평의 K시티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시험장이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험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5G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났을 때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나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험장 바로 밑에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용지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무려 112만 평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135만 평이고 평택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인데 여기는 자율주행 시험과 관련된 첨단 사업단지만 112만 평이라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곳은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주행시험장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30만 평의 자동차 테마파크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K시티 옆에는 송산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2022년에 개통된다고 해요. 이 역을 거쳐가는 전철이 바로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있고요. 여기가 첨단산업단지가 112만 평,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여기는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송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복선전철이 송산역이 마지막이고요. 그 아래로 보면 순서대로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에서 쭉 내려가면 홍성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정말 야심작으로 내놓은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 같은 수준이 아니고요. 이 국제 테마파크는 체류형 관광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 특급 호텔, 스타필드, 골프장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국제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는 겁니다. 무려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진행하는데요. 2026년까지 1차로 마치고요. 2030년까지 완전히 다 마친다는 대형 프로젝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세솔동이 있는데 송산 그린시티 전체로 보면 동측지구, 서측지구, 그리고 남측지구가 있습니다. 동측지구와 남측지구는 이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시작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만 지나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지가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측지구에 가면 여기 34평 아파트가 3억 1천에서 2천 정도였는데 불과 11월 국제테마파크 발표 이후에 3억 하던 아파트가 무려 5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그린벨트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 이곳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5G의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세계 최고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 K시티라고 해서 2017년 8월 30일에 착공식을 한 건데 벌써 2018년 12월에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란 거지요.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5단계로 나눴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먼저 0단계는 전통적 주행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쉽게 말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주행입니다.
1단계는 부분 보조 주행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속도 및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유지하는 등의 일정 부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보조주행으로 특정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보조주행을 하고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4단계는 고도 자율주행으로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며 운전대와 페달의 제거가 가능하여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K시티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서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주행시험장이 K시티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MCT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MCT가 한 35,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1만 평입니다. 미국의 3배 정도 크기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볼게요. 이 그림은 K시티의 도심부입니다. 건물면, 신호교차로, 버스 전용 차로 등으로 구성된 도심부 환경을 모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차로가 있죠. 이 신호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상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이 있죠. 도심 빌딩으로 차가 들어갔을 때 통신 음영으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나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와 택시가 정차, 출발 시에 차량 간 보행자와 상충 발생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 전용 차로가 있죠. 버스 전용 차로 인지 및 버스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이게 K시티 도심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K시티 커뮤니티부인데요. 자율주차 시설입니다. 우리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무인 차량이 알아서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스쿨존이나 자전거, 보행자 도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노견 주차들 있죠. 이 노견 주차들에서 직각이나 평행, 사선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자율주차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을 모사한 곳이 커뮤니티부입니다. 그리고 K시티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보면 소음 방지벽이나 중앙분리대가 있죠. 이럴 때 중앙분리대로 인한 통신 음영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톨게이트를 인지할 수 있는지, 통과를 어떻게 하는지, 차량 간 상충 발생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여기도 보면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죠. 이럴 때 차량 간 만나는, 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속차로나 아니면 가감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겠죠. 도심을 벗어난 시외, 교외 쪽으로 나갔을 때 지하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GPS가 블럭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회차로에서 회차로를 인지하고 통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가로수길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로수로 인한 전방 시안성이 저하되고 통신 음영 발생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종합적인 모든 부분들이 K시티 안에서 자율주행 시험장 안에서 5G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주행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K시티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현대 기아자동차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 LG텔레콤, KT까지 5G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5G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아래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산업단지 규모가 112만 평이고요.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역사와 이벤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가 30만 평이나 됩니다. 여기에 드론 촬영장까지 있고요. 드론 성능, 비행 성능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송산역까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송산그린시티란 거지요.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동측지구의 세솔동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섰고요. 국제 테마파크는 내년부터 조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무려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첨단산업단지를 위해 들어올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인원만 해도 거의 14만 명 정도가 건설하는 인력으로 직원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준비할 인력이 신도시 세솔동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솔동에는 8,700세대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도심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가 향후 도심이 될 텐데 이 도심 근처의 서쪽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동측과 남측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좀 놓치면 토지 투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토지 투자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땅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사용 가능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이죠. 산업단지도 생기고 국제 테마파크도 생기고 이미 동측지구 이 근처에는 땅 자체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미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고요.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는 송산 그린시티를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관가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눈여겨보시고 직접 이곳에 와서 한번 파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산 그린시티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 저렴한 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는 다양한 개발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테마파크가 30만 평, 시험장이 11만 평, 그리고 그 아래에 첨단 산업단지가 112만 평이 개발이 되고 국제 테마파크가 127만 평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